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성입니다. 오늘이 12월 14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 시장, 이렇게 견조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조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입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인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물론 아주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꾸역꾸역 이런 것을 뭐 견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가요. 지수 위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또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쿼드러플 미칭 대회가 있었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져 있고요. 또 최근 들어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1조 넘게 초대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위치가 높고 변수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뭐 1조 정도 매도했다면 이런 정도 상태로 지수가 폭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만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만큼 동학 개미들의 파워가 뭐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막강해졌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반 개인들, 자, 이런 뭐 동학 개미들이 계속 이끌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 달에서 8월 달 그 사이에는 동학 개미들이 그러한 슈퍼 파워를 발휘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못지않게 외국인들이 강력히 다시 컴백할 소지가 상당히 높고, 이미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으며 일반 개인들도 기존 매수한 그런 그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닥까지 합쳐서 거의 60조 정도를 매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비례해서 관련된 매물들을 내놓게 마련일 것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시점에서는 다시 외국인 또는 이번에는 기관까지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인데요. 자,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자, 금년 연말 12월 30일 날이 배당 기준일이죠. 배당 기준일 그 다음 날부터 또는 연초부터 외국인들과 그에 동조하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일반 동학 개미들이 선도하는 장세에서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에서도 또한 삼성전자가 리드할 공산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즉, 현재 삼성전자를 원톱으로 하고요. 주변 시가총액 최상의 4개 종목을 제가 선정해 드리고 있죠. 이들 5개 종목,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요. 이 5개 종목을 우리 포트폴리오 골격을 삼고 그들이 종목별로 또는 상황별로 약간 주춤거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관계없이 이 시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크게 꺾이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동학개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 나타나는 종목 장세의 어떤 속성이 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속성, 어떤 특정 테마나 특정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뜻의 그 속성을 제가 몇 개 적시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주제는 역시 삼성전자, 오늘은 삼성전자하고요. 현대모비스 2개의 종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가 일단 다른 거를 차치하고 디램만 먼저 보더라도 상당히 현재
유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또 생각보다 큰 사이클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만 보면 아주 전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느낌, 짜릿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 현대차 또는 현대모비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고자 했던 건데요. 오늘은 현대모비스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까지, 물론 현대차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0-0553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반드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지만 주변, 특히 중국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달러당 6.5 위안대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그 위안화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6개월 만에 무려 8.7%나 절상이 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렇게 절상되는 걸 처음 봅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이 더 무시무시해요. 2021년 내년도에는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관점은 6.0 내지 6.2 위안 정도로 추가적으로 절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IB 쪽에서는 5위안대, 6위안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5위안대로까지 절상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경기가 워낙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르고요. 중국 나홀로 경기 회복을 아주 뚜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수출만 따진다면 2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따지면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다 좋잖아요. 최근에 철강주들 급등하는 것 다 그런 배경이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해운주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한테 직결되는 부분은 석유화학 쪽입니다.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기본적인 현재 산업적 바탕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확장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확대뿐만 아니라 계속 양적 완화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양적 완화에다가 재정 확대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돈을 뿌린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 시대 때는 더 그것을 확대할 소지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위안화 가치 또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해당국의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 및 그리고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도 12월 달 들어서 잘 풀리고 있고, 자동차가 또 좋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겨내가고 있는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다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자, 그 12월 달 들어서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냐 하면, 지난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물을 4조 9,900억 원이나 순매수, 그는 5조를 순매수해요. 선물을 4만 4천 계약 순매수, 지수가 올라가는 쪽, 롱이라고 합니다. 롱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12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오늘까지 합쳐서 거의 1조 정도 순매도, 1조를 넘게 매도했네요. 그리고 선물 쪽도 거의 1만 계약 이상 매도를 때렸단 말이죠.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 때렸거든요. 자, 그런 거. 왜 외국 그동안 현재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었던 주인공인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일반 개인들이 맷집이 좋고 또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때리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점적인 지금 12월 말이라고 하는 특수성, 또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이런 것 등이 작용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동시망의 북폭풍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금년 들어 지난 3월 말 이후에 우리 지수가 유례 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펀드를 운영하는 외국인 기관 입장으로 봤을 때 이만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거의 자동방으로.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익률을 지금 현재 각 펀드의 수익률을 확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다 팔아야 그 수익률이 확정이 되죠. 수익률을 확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매물들이 현재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연말이 지나면 외국인들이 달라질 것이다. 기관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유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배당락이 12월 30일 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인데요. 일부 펀드는 배당량을 깊이 또는 회피하는 그런 그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문제가 돼서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놨죠.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마땅히 해지, 사실 공매도를 통해 해지하는 그런 그 상품들도 있었거든요. 해지를 못하니까 대신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의 선물을 매도를 때리는 그런 모습. 최근에 베이시스가 이거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베이시스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자, 배당락까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나 최대 마이너스 3 정도 나와 이게 정상적인 베이시스, 배당락 이전의 베이시스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더 벌어진 이런 정도의 베이시스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외국인들의 또는 기관들의 공매도 금지에 따른 선불 해지 차원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우 특이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시점과 관련돼 있어요. 연말년 시점.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것처럼 또 기관들이 이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건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나빠서 우리나라 시장의 펀더멘털이 나빠서 해당 기업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나 전방에 나빠서 빠지는 것은 이탈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12월 말 또는 내년 초에 또 강력히 컴백할, 기반할 여러 가지 주변 환경까지 조성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3대 지수, S&P 500 지수, 또 FTSE 러셀 중소형 지수입니다. 그리고 MSCI 지수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미 S&P 500 지수, FTSE 러셀 지수 이미 빠졌고요. MSCI는 매우 신중하게,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현재 그 자금이 한국 시장을 한국 시장으로 현재 몰려온다는 것이죠. 중국 기업을 대체한다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자, 그렇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얘기했던 시점전 특성도 그렇고 추세적으로 워낙 강세일 수밖에 없죠. 가만히 안 두고 환차익이 생기는 마당입니다. 자, 그렇고 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내년도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마 내년 연중에 관계 당국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MSCI 선진국 증시에 우리 증시가 편입이
당장 되는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추진된다는 거, 추진된다는 소식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내년도 외국인들이 적어도 5조 원 내지 10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가고 있다. 그랬을 때 가장 주역이 되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삼성전자에 초점 맞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수급적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 동학개미가 시장할 주제는 가끔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가볍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매수 파워를 보여왔고 또 앞으로도 보일 것이다 하는 건데 그간 약 코스닥까지 합쳐 60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고객 예탁금이 60조 정도나 됩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잠재 매수 력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매수 종목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특히 12월 달에 매수한 걸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최근에는 삼성전자 본주까지 매수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종목을 매수하고요. 배당주를 많이 매수한다는 거죠. KTNG나 또는 SK텔레콤이나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다는 말이죠. 이런 거로 옛날에는 일반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순매수의 지속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는 오늘 우리 시장에 나타난 바로 그대로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우세하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IT보다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우세합니다. 바이오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한 이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고가주보다는 저가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지수가 좀 약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코스피가 지수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거래소 보십시오. 상승 종목 276개인데, 코스피 약간 예외가 되겠네요. 코스피 약간 예외가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럴 때 보편적으로 몇몇 종목들이 화려하게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 우리의 시각을 상당히 이끌죠. 유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건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간에 또 특정 종목의 시세가 급등을 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시장 관심 또는 매기가 쏠리고 또 그와 관련된 전설적인 많은 성공 사례가 마치 자랑처럼 현재 얘기가 화제에 오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건데, 그래도 그런 그 상황이나 어떤 특정 종목이나 이슈나 테마에 이끌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그 정보는 부정확하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 일반 개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유효한 정보를 얻었다 치더라도 그 정보가 적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입수가 돼야 되는데,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보를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입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부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그 타이밍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일반 개인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보가 빨리 왔다 손치더라도 그 정보를 분석하고 또 그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특정 이쪽 전문가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기술적 판단은 참고용이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 판단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트레이딩 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특히 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트레이딩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집착하게 되고 또 그 집착을 넘어 중독되고 또 거기에 쏠리게 되면 다른 일을 또 못하게 된다는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사그라진다는 거죠. 쇠잔해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개별 종목을 한다고 했을 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적절히 잘해서 수익을 냈으면 다행인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물렸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것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물려도 괜찮잖아요. 물려도 타이밍을 잘못 들어갔을 뿐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개별 종목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팔아야 되는데 뭐 반토막 된 데서 팔려고 하면 그게 손이 안 나가거든요. 계속 그런 상태에서 반토막이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그런 식으로 해서 깡통이 되거든요.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죠.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는 지금과 같은 대세 상승 장세에서는 굳이 개별 종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처럼 전해지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굳이 그 어려운 또 위험천만한 개별 종목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 그리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많은 유혹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방송을 통해서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개별 시세, 개별 종목, 개별 시세, 또 이상한 테마 이런 것들을 막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고,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만 하시고, 그것이 어렵다 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너무나도 또 뻔한 종목들, 삼성전자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끌고 가면 된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 몇 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죠. 동진세미캠이나 또는 뭐 테스나나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SKH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런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삼성전자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잠깐 얘기를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해보고요. 일단 삼성전자인데 일단 차트를 올려놓고 뭐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탄탄합니다. 이건 믿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 일단 이번 주에, 지난주 수급을 보면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1조 2,600억, 1조 3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우선주도 매수했죠. 4,500억. 오늘까지 합치면 조금 더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사이 지난주 한 주 1조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2,900억.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한 4천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규모로 해서 외국인 기관이 합계해서 지난주 한 주 1조 3천억, 오늘까지 합치면 1조 뭐 5천억 가까이 순매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미동도 안 합니다.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물량을 일반 개인이 받아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향후 여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이제 일반 개인이 계속 떠받칠 것이다 하는 것이 충분히 기대되고 그런데요. 연말 돼서는 이게 바뀔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컴백을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패시브 펀드입니다. 패시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우리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ETF죠. ETF 같은 패시브 펀드가 주종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전체 매수 자금의 30% 내지 40% 정도를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지 할당을 해서 집중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명약관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가 계속 금년시장 전체에서 약 12조 정도를 금년에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약 4조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이 삼성전자에 집중됐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차피 1년 이상 채 끌고 가지 않은 단타용 그런 매수 또는 매도입니다. 약 4조 정도를 매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들이는 이른바 쇼커버라고 하죠. 쇼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금융투자가 이 쇼커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지수를 추종할 필요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를 위한 또 매수도 해야 되거든요. 쇼크볼 이상의 또 추가적인 매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연기금은 기존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동일 한쪽 우리나라 주식 펀드 내에서의 삼성전자 비중이 바닥이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내놨거든요. 근데 연말이 지나가게 되면 그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적어도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하지 않거나 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연기금에 매도를 하지 않는 것만큼은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수급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거의 물량이 안 나거나 거꾸로 그것도 아주 강력히 순매수 할 수 있을 뿐더러 일반 개인들도 이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에 따른 차익 매물 정도만 나오겠죠.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개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마른 장작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서 훨훨 타오를 정도로 아주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조만간에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는 데다가 자, 그리고 이제 D램의 슈퍼사이클이 이제 온다는 건데요. D램 현물가가 4일 연속 반등했다는 것도 매우 특기할 만한 그런 현상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그 현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거나 또는 답보 상태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드디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 면이 내년도 고정거래가의 향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대만에 있는 공장에 불이 났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장치 사람이거든요. 한번 불나면 고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투입된 웨이퍼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 장기간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디램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요까지 최근에 꾸준하게 특히 모바일용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디램의 수요가 꾸준하게 계속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제품도 또한 그렇고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디램은 현재 현존하는 전 산업종, 많은 산업 중에서 가장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장치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디램에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매년 10조 내지 많게는 30조 가깝게 초대규모로 라인 증설 등 신설 투자, 시설 투자, 그것을 카펙스로 합니다. 카펙스 부담을 안고 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를 뒤쫓아오라고 매년 되게 힘들었죠. 삼성전자 그렇게 시설 투자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그 뒤를 쫓아가면 투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반도체 DRAM 신설과 관련된 투자를 삼성전자가 일단 멈췄습니다. 거꾸로 지금 DRAM 라인, 화성 11 라인을 이번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더 이상 DRAM 라인을 더 확충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라인을 어, 랜드 쪽이거나 아니면 이미지 센서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쪽으로 갔다는 것은 DRAM 라인을 더 시설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카펙스 부담을 완전히 해소를 했다는 것이고 단지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때문에 EUV 극잠에선 노광기만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거. 그래서 시설 투자 부담을 많이 해소를 해서 그 역량을 다른 거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상당한 여력이 생겼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암묵적 카르텔 한 몇 년 전부터 현재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이 3자로 재편된 다음부터 그들 3개 업체는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그런 상태하에서 그들 스스로 그들끼리 암묵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암묵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카르텔 일종의 생산맘이죠. 생산량 담합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약간 그 전부터 지도는
됐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어느 정도 그것이 유효적으로 작동되는 그 메커니즘이 되는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한 공급 조절이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전처럼 현재 그 추가 생산을 하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래 이에 따라서 공급은 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비탄력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수요가 증감함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한다는 건데, 저 수요가 좀 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디램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요가 늘면 공급은 조절될 테니까 갑작스럽게 디램가가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 2017년도, 2018년도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램 부분에서만 영업이익 규모가 지난 그 2014년도에는 2019년도에 14조 정도밖에 안 나왔죠. 2018년도에는 44조 원. 44조 원이 14조 정도 3분의 1 토막 되는데 금년으로 20조 넘어갈 것 같고요. 내년에 30조가 되고 내후년에 뭐 한 40조 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효과. 만약에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삼성전자는 그냥 날아갑니다. 10만 원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 자, 현대모비스는 그냥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올라간 것은 로봇 얘기가 뜬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한다는 것 때문에 현재 사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제일 지분, 약 30% 지분을 가져가는 업체는 현대차입니다. 모비스는 20%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꿈쩍 안 하고 모비스가 떴다는 얘기는 모비스가 향후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 주역을 담당한다 하는 기대 때문에 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상당히 천천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 전동화 부분이나 또는 ADAS 또는 레이더 등의 그런 차세대 성장 동력과 관련된 기술 개발은 역시 상당히 더디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시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기다리면서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 양쪽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현재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현대차가 조금 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높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또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갈 그럴 대상이다. 이런 관점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